자, 이번 시간은 FTPT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레이어 텍스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먼저 뉴 컴포지션, 다음에 뉴 레이어에 보시면 바로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자, 텍스트 레이어는 여기 치시면 그냥 이와 같이 글자가 쳐지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 중에 캐릭터 레이어가 이 글자와 관련된 것인데요. 자, 글씨체는 임팩트체, 그 외에 뭐 자기가 원하는 체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문단이죠.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 정렬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엔터를 누르고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자간 행간도 있습니다. 자, 행간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은 글씨를 크게 하면 행간도 커지는 거고 글씨를 작게 하면 행간도 따라서 작아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정해버리면 글자가 아무리 커져도 행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보통 오토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외곽선인데요. 외곽선을 잘 안 쓰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검정색이 들어가게 되고 외곽선 두께는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외곽선이 위에 하게 할 것인지 덮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자, 아무리 굵게 해도 원래 글씨를 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글씨 폰트를 줄이고 이거를 투명도로 하고 싶으면 투명, 그러면 외곽선은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자간이고요. 글자의 자간. 자, 이 자간을 넓게 하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높이, 넓이. 보통 이거는 그대로 100%로 둡니다. 자, 그 외에 뭐 이탈릭이라든지 뭐 이 대소문자 같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큰 아주 글자가 많이 쓸 때 하는데 보통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동일하게 있으니 동일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와 같이 자, 다시 텍스트를 선택할 때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밑에 레이어는 빈 레이어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위에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텍스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거나 또는 자간을 키우거나 이와 같은 거를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거 자체는 애니메이션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값은 생성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 우리가 항상 쓰는 스톱워치가 없습니다. 찾아보면요, 스톱워치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텍스트 크기라든지 또는 행간, 자간 같은 것들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텍스트의 기본 옵션을 보면 모든 레이어에 존재하는 트랜스폼 값, 자,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거는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물론 단축키로 다 먹고요. 한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텍스트, 자, 이게 바로 텍스트 레이어에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 되는 게 보이는데요. 소스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스 텍스트를 클릭을 하는 순간 키가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어떤 키냐면 바로 글자 자체를 크기나 그런 어떤 행간 자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글씨의 내용 자체를 키를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애니메이션 이미지라고 키를 만들었는데 조금 간 다음에 요 뒤에 영화라고 쳤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갖다가 지나는 순간 무비 글자가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걸 다 지워 보면요, 또 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가 툭툭툭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키프레임 시간에 배웠듯이 홀드 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가 중간에 쓱 이미지로 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하고 글자가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되는 것, 즉 이게 바로 홀드 애니메이션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글자 배치를 바꾸게 되면요, 글자 하나씩 아마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이미지, 무비,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을 패러그래프에서 뭐 예를 들어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어디서 줄 수 있는가?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치 익스프레션에 값을 더하듯이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패스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이와 같이 값을 더하는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도 값을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포지션, 스케일, 스큐, 로테이션, 오파시티 등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텍스트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스케일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1이라는 값이 추가가 생기면서 렌즈 셀렉터 다음에 스케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자,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스톱워치가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작게 한 상태에서 키를 주고 시간을 좀 늘린 다음에 키를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보시다시피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초기에는 값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을 추가를 해서 점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많이 쓰는 로테이션 값을 넣어 봅시다. 로테이션 값을 넣어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역시 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키를 주고 갔을 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키를 주게 됩니다. 시간을 늘리면요, 자, 이걸 갖다가 이만큼 늘리게 되면 원해진 글자가 생기면서 그것이 다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키값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델레트,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면 로테이션 키값만 남겠죠. 소스 텍스트도 애니메이션을 끄겠습니다. 일단 기능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렌즈 셀렉트라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 렌즈 셀렉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앤드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트 값은 즉 렌즈, 즉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글자가 있는데 글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0부터 100입니다. 즉 스타트 100 앤드 스타트 0 앤드 100. 그러면 앤드를 5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이 중앙으로 이동한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A는 왜 반만 돌았을까요? 자기의 범위가 반만 미치기 때문에, 즉 요 앞에 것은 100%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한 바퀴를 돈 것이고, 이 A 글자는 지금 글자 숫자에 봤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만일에 글자를 하나를 더 넣게 되면은 8개, 10개가 되면서 앞이 정확히 정수가 되니까 확실하게 범위가 이렇게
정확히 반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렌지 셀렉트를 가지고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키를 처음에는 키를 주고 엔드가 0도 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길 동안 엔드를 100으로 키우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다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이미 90% 다 될 때까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휙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처음 것은 처음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스타트와 엔드 값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스타트와 엔드 값에 키를 지우겠습니다. 사실은 옵셋으로 더 많이 작업을 합니다. 옵셋의 개념은 그 범위가 즉 0부터 100까지의 범위가 얼만큼 이동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위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솔리드가 있을 때 자, 솔리드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와 같은 솔리드가 현재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렌지 셀렉터. 자, 이 솔리드가 렌지 셀렉터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옵셋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럼 옵셋이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100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00을 해서 키를 주겠습니다. 키. 그리고 요 동안에 이렇게 늘어날 때는 플러스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위에 설명을 위한 솔리드는 지우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와 똑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다르게 휙휙 돌아가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로테이션 값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그냥 1만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길이를 위해서 콤프 길이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현재 렌지 셀렉터 개념이 마이너스 100, 현재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렌지 셀렉터가 늘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00이라서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가 증가하면서 영향받는 것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 되면 완전히 100%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아까도 보였지만 이와 같은 솔리드가 있다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범위가 다 끝난 거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범위가.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렌즈 셀렉터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렌즈 셀렉터가 지나간 다음에 이걸 벗어났을 때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지나간 이후에 영향을 계속 미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렌즈 셀렉터를 갖다가 어드밴스를 열어 보겠습니다. 렌즈 셀렉터 밑에 어드밴스 탭이 있는데요. 자, 이건 다시 더 디테일하게 하면 텍스트 밑에 애니메이션 1 밑에 렌즈 셀렉터 밑에 어드밴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 자, 이 어드밴스 밑에 보면 쉐입이라고 있는데요. 이 쉐입이 뭐냐면 바로 이 지금 제가 가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이 범위 렌즈 셀렉터라고 했을 때 이 렌즈 셀렉터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퀘어, 네모, 지금처럼 딱 네모인 형태죠. 자, 이걸 갖다 스퀘어가 아니라 스무스, 자,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 움직임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자, 부드럽게 지났다 부드럽게 됩니다. 조금 이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니까 다시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되는 거. 라운드는 스무스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느낌은 훨씬 더 대롱대롱 하는 느낌으로 되네요.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스퀘어보다 조금 더 느낌이 또 다르죠. 각각이 조금씩 느낌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가 제일 딱딱하죠. 스퀘어가 제일 딱딱합니다. 자, 그러면 램프업과 램프 다운이 뭘까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램프 업. 그냥 한 바퀴 돌고 끝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바로 원했던 거죠. 지나간 다음에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여운이. 램프 다운은요, 반대로 돌게 됩니다. 자, 반대로 돌게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 렌즈 셀렉터의 어드밴스 이 쉐입 모양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U 키를 누르면 정확히 키가 있는 것만 나오죠. 자, 여기 옵셋.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퀘어는 딱딱하고 스무스는 부드럽고 좀 더 트라이앵글과 라운드는 좀 더 대롱대롱한 느낌이 나고요. 램프 업과 램프 다운으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옵셋 애니메이션만 줬죠. 옵셋 애니메이션만 줬고 실제로 로테이션 값은 1 하나만 준 겁니다. 값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정의만 내린 거죠. 로테이션을 한 바퀴 돌린다. 단 어떻게 돌리냐면 이 렌즈 셀렉터가 지나가는 거 안에서 한 바퀴 돌린답니다. 그래서 렌즈 셀렉터가 지나가는 순간 한 바퀴는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솔리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화이트 솔리드는 지우겠습니다. 컴포지션 창이 조금 더 길게 다시 줄인 것을 길게 할 때는요, 컴포지션 세팅에서 바꿔도 되고 또는 이 컴포지션 옆에 오돌돌한 창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도 컴포지션 세팅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2초. 그러면 뒤가 더 늘어나고 애니메이션 레이어도 더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길게 해보면 더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자, 로테이션만 줬는데 애니메이션 안에서 현재 로테이션 값 하나만 줬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새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파시티
오파시티로 해서 오파시티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플레이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램프 다운으로 하게 되면 글자가 램프 업으로 하게 되면 없는 상태에서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재밌죠? 로테이션과 오파시티에서는 실제로 키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키를 주지 않고 그냥 투명도만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애니메이션은 이 옵셋을 옵셋 하나만 가지고 다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블러. 자, 블러도 많이 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글자가 보이네요. 렌즈 셀렉터를 램프 다운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면서 블러도 먹고 이렇게 글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되죠. 이와 같이 글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텍스트 애니메이션 기본인 렌즈 셀렉터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위치를 또 바꿔보고, 도는 게 글자 밑을 향해서 도니까 좀 예쁘지 않고 중간을 기준으로 돌고 싶다. 자, 그럴 때 있는 것이 바로 모 옵션입니다. 모 옵션은 글자의 이 위치를 갖다가 나타내는데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핑 얼라이먼트라는 글자를 이렇게 뒤에 숫자를 움직이게 되면 X표가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글자의 중심축입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중간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알았으면 이번엔 더 얼라이먼트 밑쪽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퐁퐁퐁 돌면서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글자를 위쪽으로 올리고 얼라이먼트를 더 많이 내리게 되면 더 화려하게 글자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모 옵션의 그룹핑 얼라이먼트입니다. 좌측으로 옮기면요, 옆으로 하나씩 제껴지면서 사라지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측으로 하면 또 다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다양하게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둘 건지 위쪽으로 둘 건지 이런 거는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옵션은 캐릭터, 워드, 라인, 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글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보면 하나 사라지고 둘까지 사라지고 굉장히 편리하죠. 렌즈 셀렉트로만 애니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이 렌즈 셀렉트는 현재 레이어에 있는 글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범위를 잡아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줄, 세 줄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렌즈 셀렉트도 두 줄, 세 줄을 그대로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 추가가 되어도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앵커 포인트, 즉 이 돌아가는 점 중심을 캐릭터, 글자 하나하나의 중심으로 할 것인지 워드로 할 것인지, 워드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의 중심축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글자 하나의 중심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워드와 라인은 똑같을 겁니다. 라인을 하려면 여기에 글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이처럼 두 개를 만들게 되면 라인으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워드로 하면은 밑에 이미지와 무비는 따로 사라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all, 자 중간을 향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룹핑 얼라이먼트에 따라서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필 앤 스트로크는 아까 했듯이 요가 같은 거 개념입니다. 인터캐릭터 블렌딩은 글자와 글자가 겹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입니다. 노말로 되어 있는 것을 자, add 값을 하게 되면 글자가 겹칠 때 더 밝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트랜지션이 먹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 글씨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dd 블렌딩을 하게 되면 확실히 티가 나죠. 글자가 합쳐지는 부분이 더 밝게 보입니다. 또는 자, 스크린 하게 되면 또 조금 덜 하게 되고요. 오버레이는 이쪽이 좀 더 진해지죠. 나머지는 회색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자, 컬러버는 오히려 어두워지게 되고요. 이처럼 글자와 글자가 겹칠 때 어떻게 모드 값을 더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이트는 애드보다는 좀 덜하네요. 기본적으로는 노멀 모드입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모 옵션에 있는 값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패스 옵션은 뭐냐면요,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패스란 선인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선을 그릴 수 있는 툴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이 펜 툴은 써봐서 알겠지만 마스크를 그릴 때나 쉐입을 그릴 때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긋게 되면은 바로 쉐입을 그리는 데 사용되죠.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펜 툴을 써서 그리게 되면 바로 마스크가 됐었죠. 그래서 이 마스크 안에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되 pe곡선 연결을 시키지 않게 되면은 마스크라고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것은 마스크의 기능이 아니라 패스, 즉 어떠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패스 옵션에서 마스크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휘어집니다. 자, 이건 언제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니까 글씨를 조금 줄여보죠. 자, 지금 생성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에다가 패스에다가 붙여서 훨씬 더 다양한 느낌의 글자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옵션을 보죠. 리버스 패스, 거꾸로 붙는 거죠. 거꾸로 온오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오프 개념도 키가 먹습니다. 키는 홀드 키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툭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애니메이션이 먹고 있으니까 애니메이션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네요. 다음에 패스를 기준으로 일렬로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지우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생성된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델레트 키로 눌러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패스 옵션으로 있는 것보다 새로운 텍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스크를 지우고요. 자, 요 글씨는 잠시 꺼두고 새로운 텍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T. 자, 그냥 일렬로 된 글씨를 하나 만들고요. 패스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옵션에서 텍스트에
패스 옵션에 마스크 1. 자, 글자가 만들어졌고요. 세로로 세우기. 다음에 마진 포스 얼라이먼트는 그 선에 꽉 채워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꽉 채워서 글자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글자가 많을 때 유리하겠죠. 글자가 작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공간이 비게 됩니다. 다음에 퍼스트 마진, 첫 번째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진, 자 여기 마진 선이 보일 텐데요. 자 마진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옆에 있는 것처럼 엔드 마진, 엔드 마진으로 조절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 얼라이먼트를 오프 시키게 되면 그냥 이렇게 흐르는 듯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엔드 값과 스타트 값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됐고요. 0 값을 움직이거나 엔드 값을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마치 기차가 지나가듯이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패스 옵션과 모어 옵션을 알아봤습니다. 자, 글자가 사라지는 걸 만들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걸 알아보면 이게 렌즈 셀렉트에 보면 어드밴스에 쉐입 말고 이지 하이, 이지 로우 다음에 이지 하이, 이지 로우는 처음 시작 부분이 우리가 마치 처음을 천천히 돌고 끝에 휙 돌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 하이를 올리게 되면 플레이 될 때 느낌이 처음은 빨리 돌고 뒤가 늦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지 로우를 올리게 되면요 천천히 돌다가 뒤가 휙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자, 이거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아마 더 천천히 될 겁니다. 이지 로우를 더 올려보죠. 이러면 매우 차이가 나겠죠. 천천히 돌다가 휙 뒤에 가서 휙 사라지는 형태. 이게 반대로 되게 되면 빨리 돌고 뒤가 천천히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사라져서 별로 보이질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지 하이, 이지 로우를 가지고 움직임의 미묘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랜더마이즈 오더. 자, 이게 이제 또 재밌게 하는 건데요. 범위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게 합니다. 뭐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랜덤마이즈 오더. 자, 이게 이 랜덤으로 사라진 게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랜덤이니까 내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때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게 시드 값을 바꾸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으로 사라지는 것을 찾습니다. 자, 지금은 처음 0일 때는 바깥이 먼저 사라져서 좀 안 예뻤는데 랜덤 시드를 지금 7로 했더니 중간 정도가 먼저 사라지네요. 요게 좀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랜덤 시드를 7로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렌즈 셀렉트의 옵셋 애니메이션 하나만 줬습니다. 지금까지 키로 준 것은 렌즈 셀렉트의 옵셋, 그 외에는 프로퍼티에서 로테이션, 오파시티, 블러를 더해서 그 각각의 값을 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사이즈 이렇게 값만 바꾸면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파시티를 제로로 만들어야만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add 값으로 지금 이걸 움직임들을 더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에도 똑같이 존재를 하죠. 자, 위와 밑에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 스케일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 1이 있고 애니메이션 2가 생겼죠. 다시 다 닫아서 보겠습니다. 텍스트 값을 열었을 때 가장 항상 모든 텍스트에 존재하는 소스 텍스트와 패스 옵션, 모 옵션, 이건 디폴트 값이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1으로 해서 지금 로테이션, 오파시티, 블러를 줬고 그게 관련된 애니메이션으로 렌즈 셀렉트해서 옵셋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애니메이션 2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스케일을 주고 싶은데, 자, 스케일을 주게 되면 스케일이 커지죠. 이거는 새로운 렌즈 셀렉트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렌즈 셀렉트 옵션으로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 100부터 키를 주고 플러스 100을 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간 부분만 이때부터 갑자기 커지죠. 자, 지금 커지는 게 보일 겁니다. 스케일을 더 많이 키우면 더 커질 겁니다. 자, 이렇게 쑥 그때서야 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라지죠. 렌즈 셀렉터가 끝났으니까. 이와 같이 또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또 렌즈 셀렉터를 줄 때 쓰는 것이 위에 애니메이트입니다. 자, 이거는 샘플로 줬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애니메이터 1에 값을 더하는 것은 위의 것이 아니라 밑에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스큐, 찌그러지기인데요. 스큐 값을 쭉 주게 되면 글자가 찌그러지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렌즈 셀렉트의 어드밴스 값에 요 랜덤을 오프로 하겠습니다. 랜덤을 오프로 하게 되면 자, 이제 그대로 사라질 텐데요. 사라지면서 글자가 찌그러지는 게 보이죠. 스큐 값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찌그러짐 정도.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스큐를 주게 되면 또 하나 값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터 1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렌즈 셀렉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값이 커지고 있는 거, 값이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서 애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셀렉트를 또 다른 걸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이걸 꼭 여기서 클릭하지 않고 예를 들어 스큐를 지워 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터 1이 선택되어 있으면 그때 요 위에서 스큐를 선택해도 똑같이 밑에 생기게 됩니다. 즉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위에를 선택하면은 애니메이터 2로서 만들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애니메이터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를 만들게 되면 그 애니메이터 1 안에 적용이 되면서 그대로 렌즈 셀렉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만들지 않고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만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터에 재밌는 것들을 보면 위글 셀렉터, 자, 위글 익스프레션 우리가 배웠는데요. 위글 셀렉터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굉장히 재밌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이 위글 셀렉터는 위에 렌즈 셀렉터의 영향과 또 좀 다르게 주는 겁니다. 렌즈 셀렉터 개념이 아니라 렌즈 셀렉터 개념에 더하여서 위글 값을 추가로 주는 거죠. 그래서 민 맥스가 있고 per second, 자, 이걸 값을 올리게 되면 더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더 까딱까딱 하면서 많이 흔들리게 되죠. based on 워드로 하게 되면 뭐 재미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라인, 자, 거의 같이 흔들리게 되군요. 캐릭터가 제일 예쁠 것 같습니다. 위글 셀렉트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더할 수 있고요. 또 익스프레션 셀렉트는 우리가 배운 익스프레션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가니까 위글 셀렉터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글 셀렉터.
자, 지금까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텍스트 레이어를 활용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